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분석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수는 조용한데요. 하나하나 키워드를 놓고 보면 좀 무거운 편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죠. 5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발 미중 갈등에 불똥이 튄 걸까요? SK 하이닉스가 계속 저점을 오늘 장중에 만들지 못하고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서요. 둘러싼 이슈 먼저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부장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함께 할게요. SK 하이닉스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왜 지금이었을까? 악재가 악재를 낳는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봐야 될지, 여기서 왜 SK 하이닉스 칩이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이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포인트 먼저 짚고 할게요. 아무래도 일단 오늘 나온 뉴스, 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뉴스를 좀 제외하고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의 기술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약세의 조정세의 지금 출발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텨준 것 뿐이지 사실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이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 용어로서는 이제 백도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납품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생산하고 조립하고 수정을 해서 지금 내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 SK 하이닉스 제품이 지금 포함이 되었다가 SK 하이닉스 제품으로 밝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 속에 SK 하이닉스가 고래 싸움이 좀 새우등 터진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타이밍상 지금 반도체 IT는 전체적으로 같은 팀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성전자냐 네. SK 하이닉스냐 약간의 편가르기가 조금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삼성전자가 그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이슈로 조금의 편가르기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서의 이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은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미국도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초입에 아니면 그 전에 그래서 엔비디아 CEO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다라는 맥락과도 연결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막 쏟아지잖아요. 네. 좋은 뉴스가. 반대로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주가가 빠지게 되면 계속 그 뉴스를 가져다 붙이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정황상 상황상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죠. 그럼 나도 그래야 될까라는 투심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돼. 이쪽은 삼성전자가 조금 유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많이 상승을 해온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일부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물리면서 이쪽 이 밸류단이 조금은 지금 처지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이 짧게만요. 저희 이전에 삼성전자발 HBM 이슈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삼성전자 쪽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보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만약에 SK향 종목에서 수익이 있다면 일단 챙기고 삼성전자향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시각으로 좀 포트를 꾸려도 될까요? 예리한 질문이네요.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제가 SK 하이닉스 발 그리고 삼성전자 발 밸류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만약 두 기업이 모두 수익이다라는 전제하에 좀 전략을 고민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쪽에서 저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할 거예요. 아마 이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매도를 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당장 삼성전자 발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옵션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렁임의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네. 조금
계속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좀 많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어찌되었든 정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 오늘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거야, 또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이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에 선뜻 이 옮겨가기에는 아직은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글로벌 증시에도 반등세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피비님과도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양한 시선을 여기에 관해서는 받고 싶으니까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가진 이슈가 또 악재를 몰고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솔리다임 국내 지사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도 오늘 함께 나왔고, 그리고 조금 멀리 본다면 11월 반도체 장비 중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좀 받았잖아요. 여기에도 잡음이 쏠릴 수 있다. 뭐 정치권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반도체주 투자 심리에는 악재인 것은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 문제가 좀 그렇게 심각하다고까지는 보진 않거든요. 심리적인 거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미국 제재를 피해서 뭐 화웨이에 몰래 수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것도 해서 안 되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일단은 화웨이에다 그 제품을 납품했던 게 2020년 9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품이 유통된 경로가 아마도 좀 대리점이나 ODM 쪽에서 좀 백도어로 좀 나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화웨이가 이번 신제품에서 거의 한 90% 이상의 부품을 자급을 했는데 메모리만은 하이닉스 걸 썼다는 거에 오히려 더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반도체 투자 심리에 좀 악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펀더멘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 하락은 다소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히려 지금 한 4분기에 뭐 서버양 수요가 좀 회복되고 또 반도체가 좀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좀 모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장에 기회를 모색해서 전공법으로 SK 하이닉스를 사 모아도 된다라는 힌트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기다리면서 저점을 확인하고 사 모으는 건 괜찮다라는 뷰이신지. 물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점을 잡아가시면서 좀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보유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섣부르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그것까지는 비중 확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투자 심리에는 분명히 악재는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와 무게와는 별도로 아직은 손을 뻗어서는 안 돼서는 시기, 조금 더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국인의 투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뉴스가 더욱더 강화되는지 여부를 좀 저희와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 그리고 전략에 대한 고민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위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마무리 지었고요.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이번 주에 로봇을 저희가 안 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수급 쏠림 언제까지 이어질까입니다. 자, 이 질문 피비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번 주 내내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시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월 말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11월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 주가 되겠죠. 11일부터 15일까지 두산 로보틱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읽기, 상단 밴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단기적인 향방을 가를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 주시해야 되는 쪽이 로봇일까요? 두산 로보틱스 이슈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IPO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IPO가 좀 개인적으로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공모 자금의 대부분 뭐 한 2,300억 가량을 탑업인 인수에다가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AAMR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자체가 좀 다른 중소형 로봇주로도 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반도체는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수급이 몰리는 건 분명한데 높은 위치가 자명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주실까요? 물론 밸류 자체가 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물류 로봇이나 뭐 협동 로봇이나 이렇게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고밸류를 논하기는 약간 좀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하반기에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고 숫자가 나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계속 이야기 본부장님과 로봇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결에서의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높다 했는데 더가 그래서 많이 마음 아픈 키워드가 로봇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7월까지 어찌 보면 2차 전지를 떠올리는 듯도 한데 자, 수급 위주로 봐야 될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장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근데 좀 희한하게 로봇과 같은 경우는 미국 종목들과 좀 상관없이 우리 증시내에서 로봇이 정말 잘 가요. 어떠한 특징을 또 하나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의 변동성을 좀 노리는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지금 로봇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이제 방향성을 한쪽으로 좀 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AI 플러스 의료 진단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이제 굉장히 큰 자금들이 좀 몰리다 보니 이런 시세가 좀 마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로봇주 중에서 지금 가장 큰 시세가 나오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오늘 오전에 저도 잠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만약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받아주면 MSCI 지수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라도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11월에 이슈를 선 반영하는 그건 분명히 포스코 DX가 중심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 DX에 이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면 로봇주 전체가 엄청나게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다른 기업들은 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었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지금 아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보면서 이쪽에 그러한 기대감도 지금 섞여 있는 매수세가 이미 벌써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로봇주도 같은 경우엔 사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 기준으로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돈을 주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래서 굳이 현재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대신에 대체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두 군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유로메카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 또 상승할 만한 지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또 승인을 받고 유로메카는 사실 대기업과의 이야기만 돌고 명확하게 헤드라인이 그쵸.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긴 거예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래도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의 잠재력은 유로메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탑픽은 결국 두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팁을 아직 멀었긴 하지만 주세요. 저희 IPO에서 두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두산 공략법으로 계속 공략하는 그 패턴이 좋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수급 쏠림이라든가 그 이후의 패턴을 두산 로보틱스 활용해 보는 걸로 미룰지. 일단은 뭐 수요 예측 전까지 계속해서 두산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IPO 신규 상장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좀 해 주셔야 될 게 사실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두산 밥켓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좀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업을 보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 반등세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오늘 두산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만약 빠졌으면 굉장히 또 위험했을 자리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실적 반등이라 하기에는 너무 강한 지금 강하네요. 반등세가 7% 나오고 넘게 있어서 오르네요. 저는 현재 구간도 공략해 볼 법한 위치에 안착되어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른쪽은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로봇에 대한 관심은 유효한 자리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산 볼자리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자, 저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이게 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비님, 에코프로에 대한 질문은 저도 항상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애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궁금해요. 어제는 살짝 깨었어요. 정말 잠깐 내려간 거였고 회복이었긴 한데 오늘은 대다수의 시간이 앞에 일자가 아니라 9가 찍히고 있는 99만 원대거든요. 오늘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면 앞서 투심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쪽 2차전지 전반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는데요. 더 밑으로 열어놔야 된다? 일단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그리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게 좀 순환매가 도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고요.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곳에 돈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차전지 섹터는 일단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고 소재업체의 경우에는 3,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실적이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오르는데 이게 밸류 부담이 제기되거나 뭐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실적을 꼬리 잡고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승폭을 보았을 때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좀 박스권 상단에 좀 내려와 있고 월봉상으로는 아직 이제 한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긴 하지만 현재 시장이 너무 다른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뭐 많이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쪽도 현재 많은 시장이 시세를 내고 있고 또 로봇주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좀 오래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그동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만 지금의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조심할 달이란 조언이었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한 건 큰 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그리고 공매도를 막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수급들이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찍어야 되는 구간이 지금인지 궁금해요. 일단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섣불리 예상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차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차트도 무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근에 이 박스권의 상단은 128만 원 혹은 129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스 하단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스 하단을 100만 원이 이탈한 시점에서 과연 얼마로 잡혀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을 노려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 박스권이 확인이 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음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이제 뷰이고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앞선 표현님처럼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모아갔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고 해서 한 주씩 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막 확 사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저는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지금부터 이제 한 주씩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 보시는 것은 그래도 이제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가격대에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문제겠죠. 낮은 가격대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120만 원대, 130만 원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좀 불편한 시기일 것 같은데 우선은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박스권의 하단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추매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비중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길게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짝만 보고 가고자 본부장이 LNF 살짝만 저희 짚고 가도록 할게요. 주총 이야기가 방금 전에 공시로 나왔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전 상장에 대한 건입니다. 낙폭이 줄어들 만한 트리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뉴스니까요. 그런데 자그마한 변화에도 우리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DX 보시면서 LNF 우리는 왜 안 가? 많이 외치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활용할 만한 이슈가 될 수 있을지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심 분위기가 어두워서 짧게만 좀 코멘트 받아볼게요. 일단 2차 전지의 투심이 현재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대상이 LNF가 아니기 때문에 LNF의 반등력을 너무 기대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말뿐만이 아니고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먼저 보여주면서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먼저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한 기업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마음이 좀 아픈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보여줘야지. 자, 그날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저희 다음 이야기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만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만 치료제가 뭐 어디까지 효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오늘 큰 틀에서 본다면 보톡스도 오후 들어 더 강하게 움직이고요. 미용기기 여전히 좋습니다. 비만 키워드니까요. 결국은 다 큰 틀에서는 뷰티에 대한 키워드가 제약바이오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검 받아볼게요. PB님, 오늘 장에서 그러니까 가꾸는 쪽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모범생처럼 가장 잘하고 있던 쪽도 있고요. 그리고 반짝 히어로로 올라오는 쪽도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이쪽 섹터에서 하반기까지 기회를 노릴 만한지 지금 자리 기준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도 비만 치료제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약효가 증명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복용의 편의성과 주사 제형입니다. 그러니까 약효는 증명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편하게 투약을 할 수 있고 그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펩토론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벤티지 랩이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는 부작용 위험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는 주사 제형보다 훨씬 더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 제형은 아직까지 뭐 개발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되고 다 뭐 투약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이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첨가물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가 변형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체내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뭐 유산균 음료를 먹을 때 캡슐 안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뭐 장까지 오래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이 그런 기술이고요. 이런 약재를 어떤 그런 캡슐 안에 넣어서 오랫동안 체내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주사 투약 시기를 좀 주기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게 계속 생산 시설을 증축하고 있고 또 2022년에 EU의 GM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생산 시설 인증을 받은 건데 이 결과 좀 다른 추후에 대형 바이오 업체들과 협상해서 좀 우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1군 종목으로 전면에 섰던 종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나올 수 있다. 비무한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벌써 1위 빠르게 점검하고 원픽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위 키워드는 저희 오늘 다시 한번 떠오른 요소수 키워드입니다. 본부장님, 핵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하루짜리일까요? 더 갈까요? 2년 전 상황이 반복될까요? 여기에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지금 가져갈까요? 지수에 있습니다. 아, 지수에 있다. 네,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을 땐 결국 이런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당연히 지수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시총상의 대형주들, 특히나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도 업종군들이 쉬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날 사실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뉴스가 어느 쪽에서 나타날지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패턴들이 최근에 거의 2, 3주 혹은 1개월 동안 좀 지속이 된 것 같아요. 초전도체도 처음 들어봤고 네. 맥신 테마가 이렇게 또 강할 거라고는 몰랐고. 생각도 못했고, 뭐 그 이후에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현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좀 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지금 테마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일단 요소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전도체 맥신보다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물론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음봉을 보이거나 혹은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이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이쪽으로의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을 걸고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오늘 이러한 쪽에서 좀 힌트를 좀 찾아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건은 시장 분위기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AS와 원픽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와, 저희 AS 이렇게 수익권에서 있는 종목이 많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저희가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핵심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픽 포인트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원픽은요? 일단 아이센스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다 보니 과거에 좀 부담이 돼서 못 사신 분들까지도 이제 살 수 있는 상황, 그럼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장의 트렌드가 비만, 당뇨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쏟고 있어서 저는 오늘 지금의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3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7월 19일 39,550원 이 구간대를 돌파할 시에는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4만 원까지 이제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더 높이시진 않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리 괜찮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괜찮은데. 그래서 여쭤봐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4만 원 가면 꼭 AS 네. 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필비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픽 제시해 주시죠. 일단 로봇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니까 성장성은 풍부하지만 시총이 좀 작은 종목도 봐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라유텍을 좀 원픽으로 뽑았고요. 일단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지금 좀 하락을 한 추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일단은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다양한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열려있다 보고 있고요. AMR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도 AMR 기업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이쪽 시장에 확대를 해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이 11월에 발표된 뭐 제도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티라유텍은 계속해서 선방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한 15,000원에 손절가 8,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을 매수로 활용해 보자라는 포인트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5개 키워드 봤고요. 원픽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